안녕하십니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도 보시면 외인이 선물을 1800억 매수로 끝났고요. 코스피는 3200억 매도, 코스닥은 220억. 그리고 이제 이퀄리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개인들은 큰 손실을 보고 끝났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개인들이 이퀄리 옵션을 상방쪽으로 베팅을 해서 지수가 뭐 수급적으로나 여전히 상승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고요. 외국인도 선물 매도, 오늘은 뭐 차익거래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외국인도 오늘 자기 포지션만 지키는, 물론 이제 323.95로 끝났습니다만 자기 포지션만 지금 하단 방어만 하고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제 과정을 보면 정말 아쉬웠던 것은,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장을 7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외국인은 매도를 치고 시장을 이때부터 하락을 시켰습니다. 자,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개인 신용을 털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떨어지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개인 신용을 털었고 외국인이 큰 폭으로 파생해서 이득을 봤다. 여기서는 금투도 털렸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요 날에 의해서 굉장히 큰 우리나라 지수도 무너졌고, 이때 당시 뭐 개인 금투 뭐 모든 파생해서 압도적으로 개인들이 돈을 많이 잃었고, 금융기관까지 털렸으니까, 금투까지 털렸으니까 뭐 말없이 외국인만 큰 수익을 챙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신용이 이제 줄어들면서 신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신용을 보시면 지금 12월 3일자로 보시면 코스닥이 6조 8200억까지 내려왔고요. 코스피로 보시면 9조 7000억. 아직도 코스피는 많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신용은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은 거의 뭐 전세계 꼴등이고 굉장히 하락률이 코스피에 비해서 굉장히 심하게 지금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개인들 신용이 크게 털렸고 거의 코스닥의 종목들이 거의 원금의 50에서 80%까지 털린 종목도 있다. 70%까지. 그러니까 70% 10억에는 80%, 조금 약간 그 테마주 비슷한 것은 80% 이상도 지금 손실이 났습니다. 이게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 2차전지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제약바이오도 일부 종목 빼고는 원금의 거의 뭐 90% 날아간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코스닥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역시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너무 안 좋았던 것은, 자, 이날 이제 돌리수가 있었죠. 돌리수가 있었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개인들을 뭐 철저히 털고 올리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계엄이 있던 날, 그 다음날 개인들이 오히려 강한 기대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여기 떨어지면서 지쳐서 개인들이 거의 포기할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큰 매수로 들어왔고 시장을 바뀌는 이런 매수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이제 계엄을 발표하면서 개인들의 기대감이 생기면서 수급이 개인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뭐냐? 자, 개인들 희망을 꺾고 개인들을 찍어 눌렀습니다. 모든 종목이 계속 전저점이 이탈하고 거의 대다수 종목이 끊임없이 신용투매가 나오고 전저점이 이탈하고 계속적으로 주가가 깨지는 와중에 이거를 돌리는 양봉이 나왔고 수급 전환이 이때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제 오늘 개인의 기대감으로 오히려 들어왔다. 그러니까 호재라는 것은 개인이 투매가 나와야 호재겠죠. 개인이 매도를 해야 호재입니다. 자,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개인들한테 떠넘기고 밑에서는 탈탈탈 털어서 가장 가벼울 때 올립니다. 왜? 가벼워야 올라가기가 쉽기 때문에. 밑에서는 개인들을 털고 올리는 와중에 여기에 의해서 마무리되지 않았나 했는데 그 이틀 동안 요게 망가졌다. 오히려 개인들이 저점을 잡으려고 더 들어왔다. 그래서 시장이 수급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증환펀드를 관리하는 데는 금투입니다. 자, 금투는 우리나라에서 20번 중에 거의 19번을 하방으로 씁니다. 자, 그런데 금투가 증환펀드 정부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투입을 한다. 10조가 있다. 근데 투입이 안 되죠. 왜? 그걸 관리하는 데가 금융투자입니다.
자, 전 세계 꼴등이고 누구 하나 지금 증화펀드를 투입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금융투자도 이번에도 또 하방 포지션이고 자, 이번에 제일 많이 수익이 났습니다. 외국인도 포지션을 이날 돌렸다가 다시 엇그러졌습니다. 다시 오늘장도 찍어 누르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장도 보시면 끝나고 나서 1819억이 선물이 들어왔습니다만 장중 내내 매도 매수 왔다 갔다 하면서 차익거래, 즉 지수를 올리지 않고 오히려 더 떨어뜨리는 차익거래만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모습에서 굉장히 지금 답답한 모습이다. 자, 외국인의 오늘 포지션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조금 내려갔습니다만 크게 변동은 없고, 자, 외국인도 만약에 지수가 폭락을 하면은 손실이 크게 나기 때문에 포지션 상위는 크게 변동이 없었고, 위클리 옵션만 시장을 거의 망가뜨리는 이런 모습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또 외국인이 잡아줘야 되는데, 자, 오늘 이제 개인들이 기대감이 많이 꺾였습니다. 자, 이 기대감이 올라갈 때 들어야 되는데 저점을 잡으려고 들어오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매도로 돌아서면서 지수가 안 좋아졌고, 오늘 또 마찬가지로 개인이 매수를 늘리면서 안 좋아졌다. 결국은 지수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들어갔던 분들이 던지고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 결론은 뭐냐? 자, 호재라는 것은 우리 개인들이 털고 올라가야 외국인들이 저점을 잡아줘야 호재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 개인들이 기대감을 갖고 들으면 바닥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닥이 나왔던 거를 바로 외국인이 꺾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그런 지금 모습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쉬웠죠. 이런 신호를 기다리는 건데 신호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외국인이 또 포지션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역시 여기서 또 힘으로 찍어 누르는, 그러니까 현물을 때리고 선물을 사거나 또 금융투자처럼 또 선물을 때려서 밑에서 저점 모아서 지금까지 여기 떨어지면서 하는 일은 현물을 사고 뭐 선물을 때리던가 또 선물을 사고 현물을 때리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를 떨어뜨렸는데 그런 모습이 오늘 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몇 달째 이게 그런 현상이 이어졌고 돌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참 그 일 이후로 개인의 오히려 기대감이 더 생겨서 그 기대감을 이틀 동안 지금 꺾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종목으로 들어가서 시장의 호재와 악재를 우리가 보면, 자, 이 고려아연입니다. 자, 고려아연이 시총이 이게 보시면은 자 41조입니다. 제가 썸네일에 여러분한테 어떤 얘기를 썼냐면 언젠가는 내려간다라는 이 내용을 썼습니다. 자, 언젠가는 내려간다, 언젠가는 올라간다. 자, 이걸 썼는데, 자, 고려아연을 보시면 자, 얘는 언젠가는 내려갑니다. 지금 시총이 현대차 밑에예요. 41조입니다.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잘못된 시총인데, 자,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얘가 가냐?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고요. 자, 이거는 이제 개인 선물, 개인 롱, 숏과 롱이 동시에 있는데, 자, 여기서 들어온 개인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돈으로. 자, 레버리지, 신용을 쓴 레버리지를 쓰신 개인들은 거의 다 털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버티시는 분들도 돈을 넣고 버티는데 그걸 더 털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고려아연 같은 이런 비정상적인 시장이 있다. 얘는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근데 언제 떨어질지는 모르죠. 이렇게 가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누가 봐도 얘는 언젠가는 떨어지지만 거기를 믿고 베팅을 했다가는 그 변동성에 죽는다. 선물은 투기적 거래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면 레버리지 쓰면 이거는 그냥 바로 손절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선물이나 주가는 내가 손절이 되면 손절을 치는 게 맞습니다. 버티는 게 중요하지 않다. 버텨서 내가 돈을 집어넣다 보면 손실이 더 크게 나고 오히려 기회비용을 잃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잃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또 이수페타시스 종목을 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종목을 보시면은, 자, 요거는 호재가 나왔죠. 자, 유상증자를 처리한다고 호재가 나왔는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60일선부터 폭락을 했는데, 자, 여기 갭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호재가 나와서 양봉이 나왔는데 다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얘가 왜 떨어졌을까? 원인 제공을 없앴는데 왜 떨어졌을까를 보시면은 다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이 몰빵 매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호재고 올라간다.
이제 그 악재를 괴롭혔던 것이 끝났다. 그래서 오늘 다시 12%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때는 올랐죠. 5,600원이 올랐는데 오늘은 3,200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자, 한 번은 개인이 사도 올라갈 수가 있다. 개인이 한 번은 사도 올라갈 수가 있지만 두 번, 세 번은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자, 여기 갭도 있고 이 양복이 있는데 바로 여기를 깼습니다. 다시 또 원위치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자, 이 하락을 누르던 것이 있었는데, 자, 호재가 발생해도 엄청난 호재죠. 여기를 떨어지는 호재가 나왔는데 결국은 개인 매수로 인해서 주가는 다시 원위치 됐습니다. 이 얘기는 호재라는 것은 역시 개인이 매도를 해야 되고 외국인이 기관이 매수를 해줘야 이게 호재다. 그러니까 호재와 악재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어떤 좋은 뉴스가 나올 때 기관과 외인이 누르면 그게 호재가 아닐 수도 있고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급인데 이런 모습에서 보시면은 정말로 이게 주식시장이 도합판이고 너무 비정상적으로 움직인다. 떨어지는 폭도 너무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되면 과연 정말로 엄청난 이게 호재가 맞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NC소프트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NC소프트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저점을 찍고 올랐는데, 자, 얘가 오늘 떨어지는 것을 보시면 14%가 떨어졌는데요. 이렇게까지 떨어질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을 보시면은 너무 투기적이고 너무 지금 어지럽게 떨어지고 있고 무조건 뭐 신저가, 개인 털기, 뭐 개미 털기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자, 주가를 보시면은 변동성이 너무 크고, 자, 대형주는 그래도 적지만 웬만한 종목, 웬만한 업종 대표주도 거의 10몇 %씩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너무 시장이 비정상적이고 정말 답이 없다. 언젠가는 오릅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언젠가는 오릅니다. 그런데 이게 변동성을 주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를지 또 요렇게 오를지 또 어느 날 갑자기 요렇게 쭉 가다가 요렇게 오를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오른다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금융위기의 저평가입니다. 답이 없는 저평가예요. 생각도 할 수가 없는 저평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저평가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올라가겠죠.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변동성이 있다. 주가가 요렇게 갈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라갈지, 또 주가가 요런 식으로 갑자기 요렇게 올라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올라가겠죠. 당연히. 전 세계 꼴등인데. 올라가는 대신 개인을 탈탈탈 털고 올라갈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떨어지는데 이게 언제 떨어질지는 모릅니다. 쭉 가서 이렇게 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질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예,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날 이후로 바뀌었다. 외국인이. 그러면 지금 생각에서 외국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자, 이날도 외국인이 포지션을 위로 잡아놨다가 장 초반에는 외국인이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이제 또 뭐 저가 매수 들어왔다, 뭐 기회다 해서 돌아가지고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이렇게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선물 지수는 거의 324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결론은 자, 외국인이 이거 들어 올릴지는 외국인의 맘이지만 주가가 밑으로 떨어지면 개인도 무한 손실이 나고 외국인도 무한 손실이 난다. 이때 당시에 개인들도 무한 손실이 났고 금융투자도 무한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서 어떤 투자를 하느냐가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포지션, 외국인의 여기서 올릴 때 내릴 때 이건 아무도 모르지만 여기서 외국인이 내려갈 때는 분명히 포지션이 바뀝니다. 자, 여기서 주가가 폭락하면 선물옵션 만기 때 폭락하면 개인들도 무한 손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만 봐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은 정말로 중요한 구간입니다. 자, 외국인이 지금까지 몇 달째 하락하고 들어 올린 첫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엎어졌습니다. 정말로 알 수가 없는 일이 터졌기 때문에 엎어졌고 외국인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자, 이퀄리 옵션 금액도 많아졌죠. 자, 답이 없는 이퀄리 옵션도 오늘 끝났습니다. 내일장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외국인이 여기를 내리려면 변화가 나와야 된다. 외국인도 지금 구간에서는 손실이다.
그래서 선물을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시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은 외국인만 봐야 되고, 지금 개인은 워낙 많이 털렸습니다만 금융투자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역할은 기관의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고 개인만 터는 데에 너무 몰두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너무 힘든 시장이고요. 지금 선물옵션 동시만기 12월에는 외국인만 봐야 되고, 시장의 이런 변화를 잡아내더라도 정말 알 수 없는 하늘의 운이, 정말 그 다음날에 왜 그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또 외국인이 왜 이렇게 지금 골치 아픈지, 또 외국인도 왜 이렇게 멘탈이 나가서 지금 시장을 요러고 있는지, 또 오늘처럼 지금까지 이렇게 찍어 눌렀던 일을 오늘 또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했고 또 저가 매수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자, 지금은 무조건 외국인만 봐야 됩니다. 외국인의 포지션과 외국인의 변화만 봐야 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볼 게 없고 기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